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된 8.15 특별서면 소식으로 바로 시작해보죠.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여권 인사들, 또 일부 야권과 재계 인사까지 이름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이 사명 관련 뉴스랑 또 하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ICT R&D 기술 로드맵 2025인데요. 여기서 차세대 보안이랑 블록체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정치연안이랑 또 미래기술 로드맵,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또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려는 거죠.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먼저 그 로드맵에 담긴 목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로드맵을 보면요. 2055년까지 G2G, 그러니까 정부 간 거래 관련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선도국 대비 95% 수준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고요. 또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4.5%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5%, 4.5%.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사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명분은 그런데 근데 과거에 소위 조국 사태나 정의연 사태처럼 좀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지층 결집에는 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통합이라는 명분하고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좀 커 보이는 거죠. 과거 정부들에서도 사면권 행사는 늘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국민통합이라는 좋은 명분 뒤에는 사실 뭐 특정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 동력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 사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여지가 충분하죠.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ICT 로드맵 차세대 보안 쪽을 좀 볼까요? 이게 단순히 해킹 막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요. 이제 5, 5 플러스 시대잖아요. 뭐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핵심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보안이 그냥 필수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요. 그래서 R&D 투자도 꽤 하고 있는 거죠. 네, 2020년 기준으로 이미 620억 원 예산이 들어갔고 중장기 기획도 세워져 있고요. 그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라고 GCI 순위가 있는데 2018년에 15위였거든요. 이걸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AI 기반 보안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위협을 학습하고 예측해서 막는 훨씬 더 능동적인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죠. 뭐 융합 보안, 공급망 보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 분야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미국은 뭐 국가 R&D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국내 융합 보안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연평균 28.5%나 된다고 하니 이게 정말 중요한 미래 먹거리구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 아직도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거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1세대 디지털 자산이고 스마트 계약 기반이 2세대라면 지금은 3세대. 그러니까 실생활 서비스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 신뢰와 투명성이죠. 로드맵에서도 뭐 온라인 투표나 기부, 부동산 거래 같은 데 활용하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DID, 분산 신원 확인 기술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실용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정보를 직접 통제하게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거나,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처리 속도라든지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같은 것들이요. 기업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IBM이나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BaaS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S나 KT, LG CNS, 또 카카오의 그라운드X 같은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2025년이면 글로벌 시장이 거의 400억 달러 가까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기술 수준 평가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허 수는 중국이 많고 영향력은 미국이 앞서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특허 증가율 자체는 우리도 높은 편인데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한 80% 정도. 기술 격차는 2.3년 정도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ICT 인프라는 정말 좋잖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핵심 기술 개발이랑 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오늘 다룬 이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정치 현안과 ICT 로드맵이라는 미래 기중 전략이 뭔가 참 묘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단기적인 정치 현안을 푸는 문제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현재의 이런 정치적 결정들이 과연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글쎄요, 지금처럼 정치적 논란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신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과연 긍정적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 로드맵에 담긴 그런 야심찬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데 지금의 정치 상황이 과연 그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술 발전이라는 가치와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이렇게 좀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지, 또 이런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공감대는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